찢어질 듯 아픈 통증, 요로결석입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 비뇨의학과 박태영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요로결석을 겪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저는 아직 없어요. 저도. 영원히 없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요로결석 환자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요로결석 생각보다 흔한 질환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주변에는 근데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너무 여기는 없지만 주변에는 있나요? 집에 주변엔 다 집에는 있으시대요. 다 한 분씩 계셔요. 네. 실제로 비뇨의학과 외래나 응급실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질환이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결석이 무엇인지,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비뇨의학과 하면은 사실 남자들이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안 가봤거든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혹시 요로결석은 그러면 남자들만 생기는 건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비뇨의학과에서 많은 분이 남성 질환만 보는 곳이라고 오해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비뇨의학과는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배출하는 모든 기관에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요로결석이 남성에게 더 흔한 건 맞지만 여성도 절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연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도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성분들 중에 요로결석 생기면은 비뇨의학과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우선 요로결석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로결석은 간단히 말하자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콩팥, 요관, 방광, 요도 이걸 통틀어서 요로라고 하는데요. 이 요로 어딘가에 돌이 생기는 걸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콩팥에 생겨도 요로결석이고 요관에 생겨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다만 같은 요로결석이라도 돌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콩팥 쪽에 결석이 생기면 허리나 옆구리 통증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면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관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아랫배가 아파서 맹장염이나 장문제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어느 날 오른쪽 옆구리가 칼로 찌른 것처럼 아파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맹장염인 줄 알고 CT를 찍어봤는데 요관에 이렇게 오밀이 돌 하나가 꽉 끼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제게 교수님 이게 오밀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살면서 이런 통증 처음이에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몸속에 그런 돌이 있었는 거. 그리고 요관 하부, 즉 방광 가까운 곳에 결석이 생기면 사타구니 통증이 오고 남성은 고환, 여성은 외음부까지 통증이 내려오기 때문에 고환 염전이나 산부인과적 질환으로 오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통증과 함께 구역질, 구토, 식은땀이 난다면 요로결석을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진짜 5mm라고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런 게 진짜 온 고통을 다 수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식은땀 난다는 거는 좀 알겠는데 이게 아래쪽에 생기는데 구역질이랑 구토도 같이 나나 봐요? 네. 그 이유는 요로가 심하게 자극이 되면 콩팥과 위장관이 일부 신경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구역질과 구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관이 심하게 자극이 되면 그 신호가 위장에도 동시에 전달이 돼서 위장 운동이 멈추고 구토 반사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몸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동시에 속도 뒤집히는 겁니다. 내 몸속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보정은 없겠지. 없겠죠. 근데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 건지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요로결석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질환입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수분 섭취 부족인데요. 하루에 물 한 잔도 안 마신 분 계시죠? 여기는 얘라고 하신 분들 네. 우리 어머니들이 수업 많이 들어서 물을 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고 결석을 만드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돌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날이 좋아서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도 많이 하시죠? 예, 저 매주 해요. 매일 10km씩 뛰어요. 예, 어제도 했어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서 빠져나간 수분을 제대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결석이 생기기 쉽고요. 또 요로결석은 계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요로결석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네, 있습니다. 바로 곧 다가올 여름인데요. 어머. 더운 여름철에는 땀 배출이 많아지면서 체내 수분이 줄고 그리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 물질이 뭉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을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의식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드세요. 빨리 물 다 드세요. 어쩐지 목이 타더라. 하루에 물을 그럼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예,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 건가요,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고 드셔야 하는데요. 볼일을 볼 때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빛이 뜬다면 그리고 수분 보충 아주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날, 운동 후 여름철 날엔 평소보다 500ml 정도를 더 추가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연산이 풍부한 자몽, 그다음에 레몬, 오렌지 반 개 정도 분량을 물에 짜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연산은 결석이 만들어지도록 막는 성분이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요로결석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 요로결석 원인인 거고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렇게 보셔야겠지만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요. 라면, 찌개, 젓갈류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칼슘도 같이 함께 빠집니다. 그러면 소변 속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로결석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루에 소금 5에서 6g 이하 그리고 하루에 1티스푼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나트륨을 줄여야지 칼슘 자체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에? 칼슘 농도가 높아가지고 잘 생긴다고 막 하셨는데 칼슘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왜냐하면 적절한 칼슘 섭취는 오히려 결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 안에서 옥살산이라는 결석 재료가 나오는데요. 이때 칼슘이 함께 있으면 이 옥살산을 붙잡아서 그대로 변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칼슘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옥살산을 그대로 못 가져가고 여기가 남아 있겠네요. 그죠? 네. 이 옥살산이 잡히지 않고 그대로 흡수돼서 소변으로 나오고 결국 결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하루 1000에서 1200mg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두부, 뼈째 먹는 생선, 우유 같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칼슘 보충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공복에 드시지 못한 칼슘이 소변으로 나가 오히려 결석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중에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에 걸릴 수 있다고 배우셨죠? 맞아요, 맞아요. 통도 진짜 아픈 거라고 배웠어요. 요산 수치는 통풍뿐 아니라 요로결석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붉은 육류, 해산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한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다 좋아. 놀라라. 깜짝이야. 그거 다 먹으면 막 요로결석에 통풍이 난리 나겠네요, 진짜. 제가 강조한 부분은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요로결석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이면 비만. 과도한 섭취를 줄이라잖아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면 소변이 요산이 증가를 하면서 소변이 더 산성으로 변해서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콩팥의 산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더 산성으로 변해서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트륨과 칼슘이 소변으로 함께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즉 요로결석은 단순히 물을 안 마셔서 생기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로결석 환자분들께 혈당, 혈압, 체중 관리를 꼭 같이 관리를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럼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네. 검사도 좀 있을까요? 네, 검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기검진에서 초음파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네, 오.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나 소아에게 먼저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초음파는 콩팥결석은 잘 보이지만 요관 이렇게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장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증상이 조금씩 나타난다면 CT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복부 초음파, 복부 CT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 환자 사진인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사진이 하부 요관 결석이고 이 하부 요관 결석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 콩팥이 부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 사진이. 왼쪽 오른쪽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콩팥 안에 아래쪽에 콩팥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만약에 검사에서 이제 결석이 발견이 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CT를 찍으면 네. 결석의 위치, 크기, 요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급성 통증이 왔을 때 이제 저설량 CT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치료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요로결석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이 표를 보면서 보면 이제 4mm 전후의 작은 결석은 80% 이상 자연 배출되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진통제로 통증 조절을 하면서 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거 뭐냐면 물이 아닌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거 맥주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해요. 요로결석 있으면. 절대 이게 오개념입니다. 오개념인데 왜냐하면 맥주가 소변량을 늘릴 수가 있지만 요로결석을 빼기 위한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데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맥주에 있는 퓨린 성분이 요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 나오면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또 안 됩니다. 땡그랑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 왜냐하면 돌이 배출되어도 아직 몸속에 남아있는 돌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돌이 5에서 10mm 정도는 이제 넘어간다면 자연 배출로만 기다리기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써서 요관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가지고 배출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때도 충분한 수분 보충을 통해서 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10에서 20mm 정도에 되는 결석이라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쏘아서 돌을 잘게 부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인데요. 절개가 전혀 없고 통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돌이 아주 크거나 위치가 안 좋다면 요관 내시경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시경을 돌이 있는 위치에 넣어서 돌을 꺼내거나 그리고 돌이 너무 크다면 레이저로 부순 다음에 꺼내서 제거하는 겁니다. 절개 없이 입원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하면 되는 간단한 수술인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이렇게 큰 절개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요로결석을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돌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뭐 합병증까지 가고 그러진 않나요? 요로결석 때문에? 일단은 그 요로결석이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생명에 절대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변기를 막아서 소변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소변이 고이면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을 하고 그러면 콩팥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급성 신우신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세균이 혈액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혈증 같은 경우는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데요. 만약에 옆구리 통증과 함께 첫 번째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 그리고 심한 오한, 전신 쇠약감이 동반될 때, 그리고 세 번째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은 단순 결석 통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은 질환 자체보다도 돌이 소변기를 막은 상태에서 감염을 일으킬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강연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로결석은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보면 충분히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방 습관들 잘 실천하시면 이 요로결석 아픔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물을 자주 안 드신 분들은 이렇게 더 드시고, 그리고 평소 국이나 찌개처럼 짠 음식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로결석은 재발이 5년 안에 4명 중 1명꼴로 꼭 재발을 하기 때문에 재발률 되게 높다. 나는 한 번 겪었으니 이젠 다시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발이 많이 된다는 이유는 평소 생활 습관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을까요? 네, 다양한데 첫 번째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 많고요. 두 번째 식습관, 생활 요건이 있고, 방금 말한 거는 기온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더운 열대지방, 동남아시아 그쪽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동부 마이애미 그쪽 그런 쪽에 더 재발이 많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우리나라는 있군요. 여름에 조심하고. 네. 네. 네.